안녕하십니까. 사주리사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은 어떤 성향이 금인가? 금의 계절적 의미, 금의 특징, 숫자, 맛, 색, 금이 많을 때 개요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을이다. 가을은 벼농사를 했을 때 씨를 뿌리고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죠. 낙엽이 지니까 좀 쓸쓸하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그 중간 경계 사이 이런 게 가을이잖아요. 유년기, 청년기, 중장년기에 중장년기인데 50세가 금이에요. 봄은 유년기라고 했잖아요. 50세 정도가 금인데 이때 보통 가족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뭐 도전을 해야 될지, 어떤 새로운 걸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걸 지켜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기. 네, 그리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왠지 모를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쓸쓸하고 고독하는 이런 감정들, 이게 금이다. 목화는 펼치고 확장하고 드러내고 개념인데 금수는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수중에 금은 화, 수, 관계 사이에 있거든요. 펼쳐진 기운들을 수렴하는 의미가 되니까 갑자기 기운이 바뀌는 구간이죠. 그래서 상승의 에너지를 하강으로 변화시키는 구간이다. 금의 계절적 의미인 가을, 그 다음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 신시부터 술시까지인데 이때가 오후 3시 반부터 9시 반. 보통 유시 정도의 퇴근을 많이 하는데 신시부터는 퇴근하기 직전이니까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유시에 마무리를 짓고 퇴근을 하죠. 그런 시간이다. 머릿속에 계절과 시간을 놓고 사주를 생각하면 나중에 편하니까 꼭 머릿속에 먼저 넣으셔야 돼요. 네. 금의 특징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 금은 계절상 가을의 의미다. 결실과 추수의 시간, 뿌리고 수확하는 그런 수확의 시기다. 창고에다가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먹을 거라든지 저장해 놓죠.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일을 마무리하고 일의 결과를 만드는 시기, 실속, 응축, 수축. 네. 겨울을 위해서 준비를 한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뿌린 것을 거두어 들인다. 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는 어떤 결과물, 이런 의미를 가져요. 세 번째, 화에 펼쳐진 기운을 거두어 실속을 만든다. 이 계절적 의미로 생각하면 화가 팽창하고 퍼뜨리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을 금이 이제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이라는 건 그 중에서 해야 될 거, 지저분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떤 걸 하면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흩어져 있는 화의 기운들을 금으로 숙살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단력이다. 이 종혁이라 그러거든요. 불에 의해서 금이 성질이 변한다. 이런 뜻. 네. 네 번째, 계절의 기운이 바뀌기 위해선 지저분한 걸 버리고 끊어낼 필요가 있다. 이게 개혁성, 가감성, 깔끔, 혁명, 승부인데 이 개혁성이라는 게 금이거든요. 금이 힘이 강하잖아요. 단단한 금인데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내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 거야 라는 결심이 들었을 때 과거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려면 어떤 의지가 필요하죠. 그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가감성, 깔끔, 혁명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을 정리해보면 응축, 수축, 추진력, 결단력, 실속, 의리, 명예, 고독, 쓸쓸, 단단, 깔끔, 과감성, 친데레, 승부사, 혁명가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을 더 채워 넣으시면 되고 많으면 이걸 덜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숫자는 4하고 9를 나타낸다. 비밀번호라든지 차 번호, 핸드폰 번호에 이런 숫자를 넣으면 금 기운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맛으로는 매운맛, 오미 5가지 맛 중에서 매운맛을 담당한다. 매운맛은 마늘, 양파, 생강, 녹차, 콩류, 은행, 허파 내장중, 견과류, 치즈, 쌀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치즈 같은 거를 많이 먹어요. 우유, 유제품 이런 거 많이 먹고 쌀밥, 먹은 만큼 일한다. 이런 식으로 금의 기운을 채워놓고 있어요. 색은 흰색이다. 색은 흰색. 그리고 액세서리로는 반지, 귀걸이, 금속류인데 저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할 때 이렇게 금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이 많을 때 개운법인데 금이라는 게 차갑고 단단하고 쓸쓸하고 기운을 없애주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일정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금도 종류가 많거든요. 천간에 경금, 신금, 지지에 신금, 유금, 술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금이 많을 때는 불로 화로 나를 재련해서 그 금을 죽여주거나 그 의미는 용도에 맞게 만들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금생수를 해서 오랜 시간 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만족이나 사색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인내해서 만들어지는 금의 기운을 죽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가 금에 화가 많은 경우거든요. 수가 아예 없는 형태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먼저 웃어요. 웃는 연습을 하고 먼저 인사하고 사람들과 섞이려고 해요. 어릴 때는 많이 참을 줄 모르고 성격이 급한 성격이었거든요. 화극금의 형태가 이제 먼저 웃고 먼저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금이 많을 때 금을 기운을 빼준다. 취미생활 하면서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나에 대한 공부라든지 사주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적인 공부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대본 리딩을 하는데 대본 리딩이라든지 걷기 모임을 나가서 같이 걷는다든지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사주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을 하면서 금 기운을 빼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이 많을 때는 여행을 가서 사색에 잠긴다든지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금의 기운을 빼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금의 특성과 금이 나타내는 숫자, 맛, 색, 금이 많을 때 기운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